그리고 알파에서부터 2까지는 저 4분의 1 x의 세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서 차함수를 이용해서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b에서 a를 빼놨잖아. 그러면 알파 이제 여기를 좀 붙여내니까 여기를 g, 여기를 f라고 합시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 f에서 g를 뺀 거에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알파까지 g에서 f를 뺀 걸 뺐더니 3분의 2가 나오셨다는 거지. 됐니? 근데 보니까 둘이 빼주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어줘서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피적분 함수가 같으니까 적분 구간을 합칠 수가 있으시겠고 0에서부터 2까지 f에서 g를 빼주면 정확하게 b-a가 나오게 되고 너가 3분의 2가 되겠다.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차하는 함수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0에서부터 2까지 f-g 차함수를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빼지는 위치가 위에서 아래가 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넓이는 이제 밑에서 아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a, 이 넓이는 위에서 아래를 뺐으니까 플러스 b로 나온다는 걸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교차해서 연산이 되네. 그러면 그냥 인테그랄 거기서 0에서부터 2까지 뭐 위에서 아래든 아래에서 위든 이렇게 한 번에 빼주게 되면은 아 너는 지금 밑에서 아래를 빼니까 마이너스 a, 아 너는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플러스 b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아 선생님 저는 g에서 f를 빼고 싶은데요, 1차에서 3차를 빼고 싶은데요, 여기가 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빼면은 대신에 어떻게 나오겠어? 위에서 아래를 먼저 빼고 있으니까 a가 그냥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는 밑에서 아래를 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로 나오겠죠. 둘이 그냥 뿔방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반을 넣어주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교차할 때 교차하는 구간을 한 번에 적분을 하면은 뿔마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면은 굳이 이런 과정이 없어도 한 번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어떻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저 3차 함수에서 빼기 1차 함수를 빼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분의 2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계산, m에 관한 1차식이 나오겠고, 그러면은 3분의 2를 통해서 m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요 정적분 활용해서는 두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두 문제. 이 공식 이용하든 차함수를 이용하든 뭐 넓이 2대1로 막 나누든 반가죽 하든 전 그 유형에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속가, 오늘 속가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예요. 왜 마이너스지? 이제 4시였어. 4시였어? 안 되나?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요? 될걸요? 그때? 아 돼요? 어떻게 돼요? 왜냐면 영화관이 사라지고 살았어요? 3학년반이 안 만들어지고 인원수가 못 줄어. 오케이. 되는 걸로. 1월 1일부터 학교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 그 전까지는 잠시만요. 1월 1일부터요? 그럼 방학 때 4시, 6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왜요? 학교 5시 반에 끝나요. 주말인데. 주말이에요. 그럼 상관없어요. 저희 방학 아니 잠시만. 평일 안 나요? 네.
금요일에 나왔었던 것 같아. 올해 갑자기 4시 내일 아 근데 수능 6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시 50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반이 하나 더 있긴 한데 4시 토요일에 4시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어? 시간 빠르신 혹시 수능 확통은 반이 하나인 것 같아. 네? 수능 확통은 반이 하나고 확통 내신반은 하나. 따로. 수능 확통이 4시 6시. 원장님. 민준이가 확통 내신 4시 6시. 일요일 토요일에는 4시 왜 그래? 때부터 토요일 자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다 확정되니까 일단 다 올라오면 그때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공식 쓰는 거 하려고 합니다. 요거 하고 이제 비율로 나뉘는 거 할 거예요. 결국에는 곡선과 이번엔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S랑 S1이랑 S2를 우리가 적당하게 더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대로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 차함수로 가져올 거예요. 얘가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가 곧 뭐가 된다? 이 두의 넓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함수를 확인해 주면 된다. 그러면 3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0과 2에서 이런 함수가 되겠다. 그러면 사실 얘의 위치 관계는 0과 2에서 만나는 0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는 이런 놈이었었겠지. 실제 위치 관계. 그래서 스타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반대로 이런 식으로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는 놈이었겠지. 그래서 이 넓이가 곧 내가 원하는 저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다는 거고. 그러면 이 넓이는 12분의 3차의 개수는 조심해야 돼요. 3이니까 3 곱해주고 2-0의 4제곱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비율로 봅시다. 오늘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찍기만 하면 뭐해? 적어야지. 적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차 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볼 때 근이 두 개인 상황에서 둘러싸인 넓이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물론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예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나오는 비슷한 거. 어차피 우리는 차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얘는 뺀 함수가 0과 2에서 근을 갖는 좀 다르고 어차피 차함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걸 이제는 풀다 보면은 알 테니까 이 넓이랑 똑같으니 그냥 애초부터 어떻게 여기서부터 공식을 써버리자고 근이 두 개네. 그러면 12분의 3차의 개수가 마삼이라니까 절대가 마삼 두 근의 차에 몇 제곱? 4제곱 해버리면 굳이 내가 다른 식을 쓰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교과서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도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번 별표 치시고 내가 만약에 3차 함수랑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에서 기본 문제로 낸다면은 49번 같은 문제를 낼 거예요. 개념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저번에 그랬을 거야. 3차 함수에서 세 근의 합은 3차 항의 개수랑 2차 항의 개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3차 함수가 직선이랑 아무리 만나봤자 세 근의 합이 유지가 되더라. 이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1,F에 대해서 접선을 그었더니 뭐 2,F에서 꼭 만한다고 있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1,F 마이너스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저 3차 함수도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0인 걸 보니까 세 근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3차 함수가 사실 뭐 이렇게 생겼는데 걔가 0,1에서 접선을 이렇게 쭉 그었다 이거야. 0,1에서 저희한테 그은 접선이구나. 그러면 0,3 접선 이렇게 쭉 그어주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나? 그럼 이때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또 근이 몇 개인 상황이야? 2개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점의 좌표만 하나만 알아준다면 얘의 근이 2개가 있는 거니까 다른 한 근을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너는 마이너스 2t구나를 바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지. 세 근의 합이 0이니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접점만 구하면 된다는 거고 직선이 y는 0,1을 지나니까 mx 플러스 1이라고 뒀을 때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접점을 t라고 두고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 같다로 t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도함수 활용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까먹은 거 아니죠? 그래서 t를 구하는 건 첫 번째 함수값 같다 t의 세제곱 플러스 3이 mt 플러스 6이다 하나랑 3t의 제곱이 m이다 두 개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됐니? 괜찮아요? 그러면 m 대신에 뭘 넣어줘? 3t의 제곱을 쓱 넣어주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돼. 어디 보자. t의 세제곱 플러스 3 3t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2가 2t의 세제곱이고 t의 세제곱은 1이니 t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그럼 근이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2여야 되겠다. 그럼 이제 넓이는 12분의 3차의 개수는 1이니까요. 1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의 1제곱 해주면 답이 나오더라. 됐나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이거 빨리 다시 해보세요.
대학 시험에 내면은 무조건 이거는 기본 문제였어. 세실근의 합이 뭐여야 된다고? 세근의 합이? 세근의 합이? 지금 저 3차 함수에서 세근의 합이 뭐예요? 3차 방정식에서 0이죠. 그럼 쟤도 교점에 있는 저 세실근의 합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죠? 너를 t라고 잡았잖아. 접했잖아요. 근이 몇 개? 2개. t가 2개. 그럼 이 근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t. 그래야 세근의 합이 0이 될까?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저 근 구하고 있어야 된다. 뭐라고? 화장실 갈 시간 없어요. 이제 이 58번 같이 맨날 비율로 주거나 뭐 넓이에 차려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근데 근부는 바뀌지 않아. 어차피 넓이는 정적분으로 차함수로 구할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면 된다. 지금 A를 굳이 S1, S2라고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A를 S1, B를 S2라고 하겠대. 그래서 A분의 B가 32분의 7이라는 거죠. 비율 줬어. 별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요식도 줬어요. Y는 X래요. 그럼 이제 이 당장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봤을 때 2차 함수 알고 1차 함수 안다. A 넓이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X랑 너랑 같다고 놨을 때 너의 근이 0과 지금 2라는 사실을 금방 구할 수 있으니 A의 넓이를 6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올려버리면 B는 32분의 7 곱하기 6분의 8이 되실 테니까 B도 24분의 7이라는 걸 금방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내가 인테그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0에서부터 k까지 저 2차 함수에서 저 1차 함수를 어떻게 해버리면 뺀 걸 정적분 해버리면 A는 위에서 아래를 뺐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시고 B는 아래에서 위를 뺐기 때문에 음수로 나오시겠죠? 끝났네. 그죠? A는 6분의 8이고 B는 24분의 7이고 K에 관한 3차 시가 없구나. 됐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너랑 너랑 갖다 보면 여기가 교점이 0이라
58번은 K를 구하지 마세요. K는 분수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굳이 과하다. 저 10까지만 잘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아, 네. 이거 6번 봐볼까? 61번. 비율 관계를 할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61번을 보세요. 6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A랑 C랑 더해서 B랑 같대요. 그러면 지금 A랑 C랑 더해서 B랑 같대요. 그러면은 절반 때려버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 거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 거죠. 아까 필기했던 거네, 그지? 반으로 갈랐을 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때는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다. 여기도 1대 루트 3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2대 2 루트 3이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을 이용해서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대칭축을 구하실 수가 있다. 자, 괜찮아요?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대칭축이 몇이에요? 1이겠죠? 1대 루트 3이니까 요 식은 요 점은 루트 3분의 1이겠죠? 아, 길이가 얘가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될 것이고 요 길이도 루트 3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면은 요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요 근은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가끔 나온다. 이거 하면은 조금 계산이 복잡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점. 자, 역함수 정적분은 기억하려고 모르겠네. 두 가지 나온다. 뭐? 뗐다 붙였다. 뗐다 붙여서 직사각형. 두 번째는 대칭. x는 y에 대해서 대칭. 두 가지. 그래서 70번 같은 게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다. 요 1대1 대응인 y는 fx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가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은 x는 y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됐었겠죠. 그래서 뭐 이따위에 함수가 됐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2이 되겠네요. 이때 인테그랄 1에서부터 9까지 gx dx 뭔가요? 얘를 구해야 해. 근데 우리가 gx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 3차 함수에 역함수 있다고 그리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fx 입장에서 적분을 좀 때려봐야 되는데
대칭이라서 우리는 이 1과 9를 기점으로 fx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거랑 뭔가 대응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지금 f 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x는 x가 정확히 1일 때 만족을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1,1을 만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점이 정확하게 1,1이겠죠. 선생님 다른 곳에서 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그죠? 역함수가 있다는 건 1대1 대응이 y 하나에는 x 하나가 대응되어 있고 근이 이거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9가 되는 점은 x가 가볍게 2였을 때 하나입니다. 즉, 이 f가 2,9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2였을 때? 너무 높다. 를 만족한다. 그래서 gx 입장에서는 f가 9였을 때 x가 9였을 때 9,2를 지나고 있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gx 입장에서 1에서부터 9까지 정적분을 한다는 건 이 넓이를 원하고 있는 거고, 걔는 대칭시켜버리면 fx 입장에서는 요런 넓이랑 완전히 똑같겠더라. 대칭이다 이 말이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요 큰 직사각형에서 요 작은 직사각형이랑 요 정적분한 이 넓이를 빼줘서 구한다. 그래서 내가 널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전체 2 곱하기 9에서 작은 놈 1 곱하기 1 빼주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빼준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매번 이거를 맨날 그릴 수는 없어. 매번 그릴 수는 없어. 그래서 공식을 좀 외워두라고 했는데 혹시 적혀있니 얘들아? 내가 이제 적으라고 썼어. 인테그랄 f a f b f 역함수 dx 맨날 이걸 구하라 그래요. 물론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2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 빼주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은 둘이 같다. 그래서 저 공식을 외워놔서 간단한 문제들은 적당히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이 f1이었고요. 9가 f2였던 거지. 그러면 사실 그려서 대칭시켜서 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그리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